오늘 배우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시면 캐드에서 치수를 제대로 넣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찐쌤입니다. 오늘은 치수 세 번째 시간으로요. 앞선 두 강의에서 치수를 공부하셨더라도 오늘 배우는 치수 변수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만 합니다. 그럼 바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치수를 제대로 넣으시려면 스케일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도면 작업을 하시기 전에 용지 사이즈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A4 용지 사이즈는 297-210mm 기준이고요. A3는 420-297입니다. 우선은 A4 용지가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사이즈가 가로 기준이고요. 297에 210입니다. 29.7cm에 21cm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겠죠. 이게 A4 용지라고 하면은 A3 용지는 A4 용지가 한 장이 더 붙어 있는 이 크기가 A3의 사이즈입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210mm가 여기에 더 들어오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420에 297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요. A3 용지가 한 번 더 붙어요. 이게 A2입니다. 그럼 A2는 어떻게 돼요? 297이 하나가 여기서 더 붙겠죠. 그러니까 594에 420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용지는 연속적으로 치수가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A4 사이즈 기준으로 봤을 때 297에 210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용지는 여기서 곱하기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420에 297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역시나 이렇게 곱하기 2배가 돼서 가는 거고요. 얘는 그대로 내려가서 594에 420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지는 A4, A3 그 중에서 A3 용지를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하죠. 이 사이즈는 설계를 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하게 알고 계셔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반드시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제를 드릴 때는 어떤 방식으로 도면을 작성을 해가지고 드리냐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도면의 틀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도면을 그린 다음에 출력을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용지 사이즈가 기준이 돼서 그 용지 사이즈로 도면의 틀을 먼저 잡는 거를 말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린 도면은 50mm, 65mm, 80mm, 100mm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도형들을 예제로 드렸어요. 근데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그리기 위해서 캐드를 배우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여기 보시면 지금 얘는 주택에 대한 평면도를 그린 건데요. 사이즈를 보면 11,100에 해당이 돼요. 굉장히 크죠. 실제 집의 사이즈니까. 그러면 제가 방금 그려놨던 이 사각형을 컨트롤 C 해가지고요.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컨트롤 V 해서 데리고 오면요. 이만해요. 굉장히 크기 차이가 많이 나죠. 그쵸? 이런 식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는 도면은 막 10mm, 20mm, 30mm짜리가 아니고 몇천, 몇만 단위의 사이즈들을 작업을 하게 되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도면을 작성을 할 때 치수가 스케일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실제 도면 작업 순서에 따라 하나씩 같이 진행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새 창을 하나 여셔야 되겠죠. 플러스 아이콘 누르셔서 새 창 하나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레이어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단축키는 LA였고요. 아이콘 누르셔도 되죠. 자, 뉴 버튼 이용하셔가지고요. 클릭. 그냥 편의상 가볍게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물체 하나 만들고요. 엔터 엔터. 그 다음 중심선 엔터 엔터. 치수선 정도까지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는 노란색, 중심은 빨간색, 치수는 하늘색으로 일단 세팅을 해놓고요. 중심의 선만 로드에 들어가서요. 센터선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곱하기 2는 안 쓰고요.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센터 2번을 주로 써서요. 선택해서 X 눌러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뭐를 하셔야 되느냐? 도화지를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도화지를 직접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A4 용지에다 출력을 하겠다. 그러면 A4 용지를 그리시면 되고요. A3 용지에다가 출력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A3 용지를 그리시면 됩니다. 저희는 지금은 A4 용지 기준으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EC 이용해서요. 초점 찍고 골뱅이 297-210 엔터 눌러서 사각형 하나 그렸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A4 용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도면을 작성을 하실 때는 도화지의 여백선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적 규격 사이즈는 존재를 하는데요. 시험을 보실 때, 자격증 시험을 보실 때는 조건에 나와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주셔야 하는 부분이지만 회사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회사 상황에 맞춰서 필요에 의해서 조금씩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만의 각자의 도면 틀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틀에다가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백, 옵셋을 이용을 해서요. 10mm 안쪽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이때 저희가 실무적으로 조금 보자면은 도면을 여러 장을 출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왼쪽에 보통 바인딩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도면을 이게 묶어야 되니까.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한 10mm 정도를 조금 더 여백을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S 이용하면 되겠죠. S 이용을 해서요.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야 엔터 찍어주시고 F8 방향 10mm 주시면은 여기가 조금 더 공간에 여유가 생기겠죠. 저희 수업 시간에는 그냥 사방 10mm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도화지까지 틀을 세팅을 해놨으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그리는 물체가 지금 이 도화지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린 도면이 이런 형태 도면을 그렸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려놓은 도화지 안에다가 배치를 해야 돼요. 무브를 이용을 해서요. 이 물체를 선택해서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A4 용지 안에 이 물체가 예쁘게 알맞게 들어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럴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는요. 이러한 크기의 물체를 그렸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A4 용지잖아요. 복사를 하나 할게요. 그러면 이 도화지 안에 내가 지금 그린 물체가 들어가지 않죠. 이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도면을
확대를 해서 물체가 도화지 안에 적절하게 배치가 되도록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스케일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SC였죠. SC 이용해서요. 엔터. 물체를 선택을 하고 베이스 포인트 클릭해서요. 2배, 3배, 4배 이런 식으로 정수의 배율 값으로 확대를 하는 거예요. 소수점은 쓰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2배 확대를 해봤어요. 엔터 눌렀더니만 어때요? 안 들어가죠. 그래도. 그러면 이 도화지가 아직은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3배를 확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SC를 눌렀을 때 얘는 이미 2배가 확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3배를 확대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서 3을 쓰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제가 바뀌어야 되는 배수 3배 슬러시 현재 배수 2배 3 슬러시 2라는 값을 입력을 해주셔야 2배에서 바로 3배짜리로 만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원 사이즈니까 얘를 잠시 복사를 해서 SC로 한번 3배를 해볼게요. 그러면 어때요? 동일하게 바뀌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확대를 잘못했을 때 다시 되돌아가서 확대를 하시는 게 아니고 이미 확대가 되어진 상태에서 다시 수정을 하는 방법을 계속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브를 이용을 해서 얘를 이렇게 조금 적절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옮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한 이 정도 크기의 물체를 그렸다라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내가 3배를 확대해 놓고 있는 상태의 도화지니까 우선은 얘를 먼저 복사를 하나 해서요. 봤더니 어때요? 안 들어가죠? 그래서 도화지를 그러면 4배 하면은 들어갈까? 해서 SC 눌러서 물체 선택해서 베이스 포인트 찍고요. 얘는 3배짜리를 4배짜리로 확대를 하고 싶은 거니까요. 4 슬러시 3이 되겠죠. 그랬더니만 어때요? 부족하네요. 그쵸? 그러면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5배로 확대를 해볼게요. SC 눌러서요. 베이스 찍고 클릭. 자, 얘는 몇 배짜리? 4배짜리였죠? 난 5배로 확대하고 싶어요. 5 슬러시 4가 되는 거예요. 5배. 그러면 적절한 위치에다가 다시 이렇게 배치를 시킬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물체를 줄여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도화지를 키워서 그 도화지 안에 내가 그리고자 하는 물체가 알맞게 배치가 되도록 세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결정이 난 거예요. 내가 이 물체를 그릴 때는 도화지를 5배 확대했어. 이 물체를 그릴 때는 도화지를 3배 확대했어. 이 물체를 그릴 때는 도화지가 확대되지 않았어. 이거를 머릿속에 계속 기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확대된 비율을 이용을 해서 나의 모든 데이터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앞으로. 그 중에 일단 오늘은 첫 번째로 치수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치수를 입력을 하고 싶은 거예요. 반지름이 있으니까 반지름 선택해서 뭐 반지름 값 입력을 하기도 하고 뭐 이쪽에도 입력하고 뭐 이런 데도 입력하고 다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일단은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는 나쁘지 않게 그냥 적당히 잘 보이죠. 근데 제가 이걸 여기에다가 치수를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이 반지름 값을 넣어주는데요. 어때요? 치수가 이런 식으로 뽑히면 치수를 읽을 수 있을까요? 없겠죠.
이게 오늘의 중요 포인트예요. 그러면 얘가 더 작게 글씨가 쓰여지는 건가? 제가 얘를 복사를 해서 여기로 가져가 볼게요. 어떤가요? 똑같아요. 글씨의 크기나 화살표의 크기나 이런 부분들은 다를 게 없이 동일해요.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상황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뭔가 극장의 소극장이에요. 무대가 있고 어떤 사람이 여기 서서 연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자가 요렇게 있고 사람이 여기서 이 배우를 보면 배우가 잘 보이겠죠. 눈, 코, 입도 다 보이고 표정도 보이고 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대형 스타디움 같은 곳인 거예요. 그래서 무대가 이렇게 있고 사람이 여기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저 멀리 관객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쳐다봐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은 동일한 사람인데 내가 가까이서 보는 거와 멀리서 보는 거에 내가 보여지는 크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한 원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치수의 크기는 동일하나 어떻게 작은 공간에 들어가져 있을 때와 큰 공간에 들어가져 있을 때의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지금은 5배 정도지만 10배, 20배, 100배, 200배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치수가 전혀 보이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내용을 이해를 못하거나 모르시면 아무리 도면을 잘 그리셔도 치수 자체를 입력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A4 용지 안에 들어가는 크기를 그릴 일이 사실 없거든요. 그쵸? 대충 이해가 조금 되셨을까요? 그러면 도면의 크기에 따라 보기 좋게 치수를 입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디메이션 스타일에 대한 부분을 알고 계셔야 하는 거예요. 자, 얘 단축키가 뭐였다? D였습니다. 그쵸? 자, 제가 여기에서 D 엔터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본적으로 세팅되어져 있는 치수 값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는 ISO 25라고 하는 치수의 설정 값이 잡혀져 있는 상태인 거고 모디파이나 오버라이드로 들어가서 수정을 할 수가 있었죠. 일단 모디파이로 먼저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충 살펴봤잖아요. 그쵸? 그러면 뭐 선이 치수 보조선이 삐져나간 길이 그 다음에 치수의 시작 포인트에서 치수 보조선이 시작되는 그거에 대한 간격 그 다음에 뭐 화살표의 크기 문자의 크기 이런 부분들이 다 기본 세팅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에 세팅되어져 있는 값은 우리가 A4나 A3 용지가 확대되지 않았을 때 가장 보기 좋게 표현되는 치수의 크기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따로 뭐를 건드리지 않아도 도화지를 확대하지 않았을 때 여기에 치수를 입력하면 나쁘지 않게 보기 좋게 치수가 표현이 됐던 거였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얘를 5배 확대된 도면에다가 치수를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여기에 떨어지는 값도 5배가 커져야 되고요. 여기서 떨어지는 값도 5배가 커져야 되고요. 화살표의 크기도 5배가 커져야 되고요. 문자 크기도 5배가 커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치수선에서 문자와 떨어지는 간격도 5배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여기서 입력을 했을 때와 동일한 비율로 얘네들이 작업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내가 언제 일일이 하나씩 계산을 하고 있냐는 거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원리는 이게 맞아요 라는 거예요. 얘가 기본값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5배가 커진 도화지에 동일한 비율로 치수를 입력을 하고 싶으면 여기에 있는 기본 데이터들이 다 5배씩 커져야 되더라. 10배 도면짜리에다가는 10배씩 키워야 되더라 라는 거죠. 근데 어떻다? 그렇게 하나하나 내가 다 일일이 입력을 할 수는 없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왔냐면 피트라고 하는 탭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 Use Overall Scale of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게 1이죠. 확대하지 않았다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거를 5배로 키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데이터의 모든 값이 다 5배가 일괄적으로 확대가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을 하냐면 dim 스케일이라고 말을 해요. 작업하는 설계 도면의 스케일에 맞춰서 치수의 크기도 같이 커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 5라고 입력을 하고 오케이. 자, 여기 변하는 거 한 번만 보세요. 오케이 누르면 어때요? 5배가 커진다는 거죠. 여기도 5배가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는 되게 커 보이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작아 보이지? 어떻다? 똑같은 거다. 근데 보는 공간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달라 보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지금 여기서 어디로 들어갔냐면 모디파이로 들어갔죠. 모디파이는 어떤 거다? 이 전에 썼던 모든 치수의 값이 동일하게 다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때요? 여기에 있는 이 치수는 쉽게 말하면 확대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치수만 확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모디파이로 수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컨트롤 Z 좀 잠깐만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D 엔터 들어갈게요. 그러면 얘는 유지를 하되 저쪽에 있는 5배 확대한 도면에만 바꾸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디파이가 아니고 오버라이드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눌러요. 그러면 똑같아요. 핏 들어가서요. 내가 이걸 5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오케이 하면 여기서 파생된 새로운 거가 이렇게 뜨는 거예요. 클로즈 닫으면 지금 당장의 변화는 없어요. 언제부터 바뀌느냐? 내가 설정을 한 다음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다시 R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는 이렇게 커지게 크기가 값이 커지는 게 아니고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나는 여기다 치수를 다 입력을 했어요. 근데 입력을 다 하고 나니까 뭔가 잘못된 걸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오버라이드로 들어가서 수정을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전에 작업했던 것들은 어때요? 안 바뀌어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일일이 내가 다 지우고 다시 다 입력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치수를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약간 핸드폰 업그레이드 하는 것 마냥. 자, 그러면 어떻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느냐? 일단 여기에 Unrotate 여기 홈 버튼에서 하나, 둘, 셋. 세 번째 탭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주석 탭이거든요. 가시면 요렇게 생긴 아이콘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업데이트 아이콘이에요. 여기는 치수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치수만 업그레이드를 해줄 수 있는 버튼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버튼을 눌러요. 클릭. 그리고 치수, 내가 바꾸고 싶은 치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다 잡아도 괜찮아요. 왜? 얘는 치수를 업데이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물체를 선택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엔터 치시게 되면 어때요? 지금 내가 선택한 치수가 현재 설정되어져 있는 값으로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얘를 그냥 복사를 하나 해서요. 전체 복사를 해서 2배를 키워볼게요. 스케일로. SC 그냥 다 잡아서 2배 키울게요. 그러면 10배가 되겠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딤 스케일이 5로 설정이 되어져 있는 값이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또 나름 잘 보이지만 여기에 왔을 땐 비율이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D 들어갔을 때 모디파이에 들어가시면 어떻게 된다? 이 전에 썼던 것들도 다 바뀌어버린다. 기껏 내가 여기서 딤 스케일 5로 맞춰놓은 게 또 틀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오버라이드에 들어가서 여기를 어떻게 10으로 바꾼다. 오케이. 클로즈. 그렇다고 뭐가 바뀌는 건 없더라. 언제? 내가 지금 여기 지금 주석 탭에 와 있잖아요. 여기도 또 치수가 있어요. 여기로 쓰셔도 돼요. 입력을 하면 그때 바뀌는 건데 어떻게? 이미 내가 치수를 넣어놨으면 업데이트 버튼을 이용을 해서 치수를 선택을 하고 엔터를 눌러주시게 되면 해당 치수는 현재 설정 값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더라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엔 제가 얘는 3배짜리였거든요. 여기에다가 치수를 입력을 하면 상대적으로 또 너무 커 보이겠죠. 그럼 나는 여기서 이거를 딤 스케일을 몇으로 바꿔줘야 돼요? 3으로 바꿔줘야 된단 말이죠. 그럼 매번 내가 여기서 D 들어가서 오버라이드 들어가서 탭 와주고 3 바꿔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여러분들이 도면을 작업을 할 때 속도를 좀 올려주고 싶으시면은 단축키를 쓰시는 것도 좋거든요. 딤 스케일 이렇게 써주시는 거야. 그러면 지금 현재 몇이다? 10이다. 그럼 이걸 몇으로 바꾼다? 3으로 바꾼다. 엔터. 안 바뀌죠. 명령어를 입력을 하시는 거는 오버라이드와 동일하게 이전에 썼던 값이 변경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업데이트를 이용을 해서 눌러주시면 어떻게? 3배의 크기로 확대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얘는 원 사이즈, 요게 3배, 그쵸? 그 다음에 얘가 5배, 그 다음에 얘가 10배. 이런 식으로 크기를 내가 조절을 하면서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도면을 작업을 할 때는 먼저 물체가 들어갈 도화지의 크기를 기준으로 스케일을 설정을 하고 그 스케일에 맞춰서 치수의 크기도 함께 조절을 해서 보기 좋게 배치를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 치수에 대한 내용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너무 많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치수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우선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치수의 스케일이 치수 변수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다양한 치수 변수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뵙겠습니다.